안녕하세요. 제어조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란 관측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시뮬링크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파트 2로 될 것 같고요. 파트 1인 이번 영상에서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외란 관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파트 2에서는 시간 도메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거긴 한데요. 일단 한번 그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모델링하는 시스템은 무조건 uncertainty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력학을 뉴턴 방정식이나 라그랑지를 통해서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한 모델링을 뜻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델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비선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모델링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동력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동력학을 세우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정보들이 언제나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충격과 같이 바람이라든지 밀어주는 힘이라든지 이런 외부 충격에서 들어오는 외란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란들을 external disturbance, 외부 외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저희가 모델링하는 시스템에 무조건 있는데, 이런 실제 시스템과 저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오차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디스터번스 옵저버, 외란 관측기입니다. 이 외란 관측기는 크게 살펴보면 두 파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란을 관측해서, 이게 지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외란 관측기를 제가 모델링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큐 필터를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구현에 있어서 큐 필터는 여기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외란 관측기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미널한 전달함수, 이게 실제 시스템이고요. 실제 시스템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얻어낸 정보들을 가진 전달함수입니다. 이 전달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이제 큐필터라는 친구를 통과를 시키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직관적으로 저희가 제어를 하는데 어떤 입력 부분에서 외란이 들어옵니다. 이 외란이 들어오죠. 여기서 여기를 U라고 할게요. U가 있고 외란이 들어와요. 그럼 U 플러스 D가 어떤 전달함수를 거쳐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출력이, 이게 정확히 G랑 GN이 같다고 치면 출력이 G의 역함수를 통과를 하면 여기 U 플러스 D가 나오겠죠. 여기서 U 플러스 D가 나오고, 여기 들어오는 U가 있으니까 U 플러스 D랑 U를 빼주니까 이게 없다고 치고 그냥 이상적으로 D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D가 나와서 이 D가 여기서 빼지면 이 앞에 이 친구랑 서로 캔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안다고 치면 전체 시스템의 역으로 모델링을 해서 입력에 섞여 들어오는 D를, 여기서 지금 입력에 섞여 들어오는 D를 알게 되고, 내가 넣어준 입력을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D를 추정해서 다시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이런 컨셉들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Q라는 놈을 지웠잖아요. 이 친구가 이상적으로는 없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럼 이 친구가 있는지,
이 친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 G는 실제 시스템입니다. 실제 시스템 저희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근사화를 해서 동력학적인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낸 노미널한 모델링이 바로 GN입니다. 이 GN, 노미널한 모델링. 저희가 뭐 동력학을 노미널하게 얻어냈을 때, 그리고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다고 해서 대충 넣었을 때, 그런 걸 이제 GN이고요. 여기서 이제 D는 인풋에 들어오는 외란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외란이고요. 제가 예전에 백스태핑 강의할 때 이 외란이 이렇게 입력과 맞춰져서 들어와서 저희가 입력에서 직접적으로 캔슬해 줄 수 있는 외란을 매치드된 외란이다. 매치드 디스터번스고, 이제 이 중간에 들어오면 미스매치드 외란이라고 했는데, 이제 외란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입력에 이제 외란이 들어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MN은 미저먼트 노이즈고요. MN은 미저먼트 노이즈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외란 관측기의 출력입니다. 외란 관측기의 최종적인 출력은 이 D를 근사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실제로 수식이 어떻게 되고 D가 근사화되고 DOB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버벅대는 감이 있네요. 자, Q필터를 일단 고려를 하지 않아보고 수식을 전개를 합시다. Q필터를 고려하지 않고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를 유도를 해보면 요기 U입니다. 요단의 U예요. 요단의 U를 유도를 해보면 U스타에서 이 신호를 빼는 거죠. 근데 이 신호는 U 플러스 D가 G랑 GN 역함수를 거치고, 또 미저먼트 노이즈가 요거를 거치고, 그리고 U가 여기 빼기가 있는 겁니다. 그 빼기. U가 빼진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단순히 정리를 하면 아래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 식이 요거를 여기 U라고 놓고 보면 이 U에다가 D가 더해지죠. D가 더해지니까 이게 없어지고, G가 거쳐지니까 G가 이렇게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출력이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출력이 다음과 같이 얻어지는 게 어떤 의미이냐? 출력이 저희가 설계한 U스타와 GN, 저희가 노미널하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 모델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원래는 U스타가 실제 시스템인 G를 통과를 해서 Y가 나와야 되는데, 이 디스터번스 옵저버라는 거를 설계를 했더니 이 U스타가 실제 시스템이 아닌 저희가 설계를 했던 노미널한 G 값의 전달 함수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입력단에 들어온 외란이 캔슬되어서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터번스 옵저버의 출력이 과연 정말 D를 따라가는가 한번 유도를 해보면요. 여기서도 Q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디스터번스 옵저버의 출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실제 시스템을 정말 잘 모델링해서 노미널한 값이 노미널한 모델링이 실제 시스템 모델링과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게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게 1이 돼서 어떠한 이 디스터번스 옵저버의 출력이 미저먼트 노이즈와 D를 가지고 된다. 그러니까 디스터번스 옵저버의 출력이
D를 잘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Q 필터, Q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외란 관측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어요. 외란 관측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계됐을 때 입력에 들어오는 외란의 영향을 캔슬시켜 주면서 이 실제 시스템이 아닌 저희가 설계를 한 노미널한 시스템의 모델링을 따라가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 외란 관측기의 출력은 이 들어온 D를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데 이 Q 필터, 이 Q 이 자식은 왜 있는 걸까요? 이 친구가 왜 있는지 이제 다음 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Q 필터가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살짝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 실제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 GN도 말이죠. 일반적인 시스템은 프로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퍼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달함수에서 트랜스퍼 펑션에서 하는 말이고요. 요거 같은 예를 들면 지금 이 폴이 가지고 있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높죠? 이렇게 된 경우가 이제 프로퍼하다. 또는 이게 프로퍼하다는 이게 같거나 크다고 스트릭틀리 프로퍼하다는 무조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런 특성을 만족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은 이런 특성을 거의 만족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릴레이티브 디그리라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오면 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의 차이입니다. 이게 차수 2차죠. 1차죠. 그럼 릴레이티브 디그리는 1차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얘가 프로퍼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하는 GN도 프로퍼하게 거의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는 GN의 역함수를 쓰게 될 거죠. GN이 G를 완벽하게 모델링을 했다고 칩시다. 저희가 G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했죠. 다음과 같이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똑같이 얻어냈어요.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이 모델 인풋 입력 측정하고 출력 측정해서 리스트 스퀘어를 돌렸더니 정확하게 이게 모델링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모델링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역함수로 쓴다고 하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아지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얼라이저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거 입장에서 봤을 때 입력 대 출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입력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죠. 요게 입력에서 차수가 더 높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실제 시스템에서 코딩을 하고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전달함수의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입력에 미래값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입력에 미래값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구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t realizable 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매틀랩 시뮬링크에서 이걸 보여드릴 텐데 안 됩니다. 그냥 엔터가 눌러지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이제 계속 뜹니다. 반드시 분자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낮아야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미래 입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이제 캐주얼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캐주얼하다라는 건 출력이 현재와 과거의 입력만 가지고 결정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Q 필터는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여기 있는 친구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Q. 그래서 이제 Q가 GN분의 1과 곱해져서 이 1분의 GN이 구현 가능하도록 Q를 곱해서 차수를 프로퍼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Q 필터의 차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별거 아니죠. 사실 이 n은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Q 필터 차수를 4차로 설정을 한다고 치면 요거의 상대 릴레이티브 디그리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 4에다가 1 빼지니까 3차, 4차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Q분의 GN을 하게 되면 3차, 4차, 그리고 요게 2차, 1차가 되니까 5차, 5차.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Q 필터는 시스템 모델링이 프로퍼할 때 모델링의 역을 취하게 되면 프로퍼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캐주얼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분자 분모의 차수를 맞춰주도록 차수가 설계되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Q 필터잖아요. 필터기 때문에 Q 필터의 차수는 구했는데 왜 필터라고 불려지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Q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 형태를 띱니다. 왜 로우 패스 필터 형태를 띄냐면요. 이 출력을 U 스타부터 D부터 미저먼트 노이즈부터 쭉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유도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를 얻은 다음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Q 필터가 1일 때, Q 필터가 0일 때 한번 보자는 거죠. Q 필터가 1이 되게 되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1이죠. 그러면 캔슬 돼서 요 GU는 GN이 되고요. GD는 Q 필터가 1이면 없어져서 빵이 되고요. 미저먼트 노이즈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력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Q가 1일 때는 이 출력은 저희가 설계를 한 노미널한 모델링을 따르고 외란의 영향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 미저먼트 노이즈 성분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Q가 0일 때의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했던 모델링이 아닌 실제 시스템 모델링의 출력이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입력에 들어온 외란이 그대로 타게 되죠. 그래서 이 Q가 1일 때와 0일 때를 가지고 이제 Q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결정을 하는 거죠. 보게 되면 측정 노이즈는 센서에 타는 노이즈는 엄청난 이렇게 노이즈잖아요. 노이즈니까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측정 노이즈는 주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에 들어오는 외란의 경우 그러니까 측정 노이즈보다는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Q 필터가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1을 만족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노미널한 모델링을 따라가면서 입력이 줄어들게 하고요. 입력에 들어오는 외란의 영향을 캔슬시켜주고요. 고주파로 갈수록 0이 되게 해서 이 미저먼트 노이즈의 영향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컷 오프 프리퀀시는 저희가 이 외란의 성분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설계가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Q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란 관측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Q필터가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외란 관측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계된 외란 관측기는 그러니까 저주파의 외란일수록 더 잘 추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로페스 필터 형태로 만들어지고 저주파면 저주파일수록 그 다음과 같이 이제 D가 잘 캔슬 되니까 더 저주파 외란을 잘 추정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저주파에서는 또 노미널한 모델링으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외란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캔슬하여 제어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이제 제어기를 불확실성의 영향을 없애서 이제 한다. 이런 걸 이제 로부스트 제어기, 강인성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외란 관측기를 가지고 좀 더 이 제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로부스트하게 만들며 노미널한 모델링을 따라가게 한다. 그리고 이 Q필터란 외란 관측기의 Q필터란 출력을 캐주얼하게 만들기 위한 차수를 가진 로우 패스 필터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로우 패스 필터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외란의 주파수에 맞춰서 설계되는데, 실제에서 외란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분석을 해서 알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트라이얼 에러로 조금 컷오프 프리퀀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댑티브하게 이러한 외란의 주파수를 추정을 해서 자동으로 Q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추정해주는, 설정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외란 관측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았는데요. 외란 관측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Q필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매틀랩 시뮬링크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까는 이제 제가 Q가 여기 있었잖아요. 사실 여기 둘 다 곱해지는 거라 바깥에 곱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여기 이렇게 두 곳에 곱해져 있는 것보다는 Q를 한 곳으로 몰아서 Q를 1로 봤을 때 0으로 봤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 모델링으로 요렇게 생긴 거 가지고 요게 디스터번스 옵저버인 거예요. 요거를 한번 시뮬링크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먼저 이제 구현을 좀 해놨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플랜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PID 제어를 통해서 출력을 받아서 레퍼런스를 따라가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부분이 외란이 저희가 PID로 설계를 했던 입력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입력이 외란에 의해서 이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외란 관측기라는 거를 설계를 해서 이 외란 관측기의 출력이 D-이고요. 이 D-이 D를 과연 잘 쫓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Q필터를 제가 다음과 같이 설계를 했거든요. 로우 패스 필터 형태로 설계를 했고, 요거는 이제 노미널한 모델링을 제가 정확히 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Q필터를 곱해 놓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구현으로서도 그런데 이게 그 시뮬 링크에서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분자의 개수가 1, 2고 분모의 개수가 1, 2, 8. 그러니까 분모의 개수는 2차, 분자는 1차라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옮겨놓고 분모의 개수를 줄이면, 자, 구현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cost by. 지정된 전달함수는 비정적 전달함수입니다. 전달함수 분자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리얼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전달함수가 실제 타임 도메인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입력이 미래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의 역함수의 Q필터 1차 얘네 둘의 상대의 릴레티브 디그리가 1이죠. 그래서 Q필터도 이 분모가 1차 더 많게 설계가 됐고 요것과 저희 노미널한 플랜트의 역함수가 곱해져서 둘 다 2차가 됐기 때문에 얘는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일단은 외랑 관측기를 보상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볼게요. 외랑 관측기가 없을 때. 자, 외랑 관측기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죠. 외랑 관측기가 없을 때 출력과 레퍼런스 제가 2를 줬거든요. 스텝을 1초에. 그러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외란의 영향을 받게 되죠. 제가 외란을 사인파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럼 외란 관측기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외란 관측기를 이제 설계를 해서 돌려보면 네, 1을 훨씬 더 잘 따라간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노이즈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에러는 요 정도 되는데요. 0.1, 0.05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Q필터의 커브 프리퀀시를 한번 바꿔볼게요. Q필터의 커브 프리퀀시를 한번 늘려보죠. 이 늘렸을 때 노이즈의 영향이 어떻게 돼줘야죠? 노이즈의 영향이 조금 더 커지고 디스터번스 외랑 관측기 같은 경우는 더 잘 따라가게 돼야 돼요. 자, 60일 때 이 외랑 관측 이 노란색 밸류가 실제 외란이고요. 이 파란색 밸류가 이제 외란 관측기의 출력인데요. 보시게 되시면 외란을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노이즈가 이 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외란과 외란 관측된 추정된 외란의 이제 오차인데요. 한 0.6 정도가 되고 노이즈가 조금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Q필터의 주파수를 늘렸을 때 과연 이 D가 D-햇을 조금 더 잘 따라가고 저주파가 줄어들고 또 과연 노이즈가 증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2배를 한번 늘리면요. 원래는 이게 한꺼번에 착착 Q필터 되면 팍팍 바뀌게 이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 때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놔서 120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120이 곱해지면 이게 120 이게 240 이게 120 곱하기 960이 되고 이것도 바뀌죠. 122가 되겠죠. 그리고 240이 될 거예요. 맞겠죠? 암산을 해보면 이거를 역으로 만들고 얘를 곱하면 되니까 곱해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출력의 퍼포먼스고요. 그 출력의 퍼포먼스보다 이제 외란을 한번 보죠. 외란이 관측이 어떻게 됐는지. 보기에도 확 이제 좀 노이즈가 늘어난 게 조금 보이죠. 요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보면 노이즈의 영향은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외란과 추정된 외란의 차이를 한번 보면 아까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사인의 크기가 0.6에서 마이너스 0.6 정도였는데 이 사인의 크기는 0.4에서 마이너스 0.4 오차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저주파가 그만큼 더 잘 추정이 됐고 그 대신 노이즈는 조금 더 커졌다.
노이즈가 좀 더 증폭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Q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설정을 할 때도 잘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항상 이제 뭐 외랑 관측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어기도 그렇고 뭐 다른 알고리즘들도 이런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거나 실제 시스템에 있거나 뭐 입력의 제한 세츄레이션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실제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많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개인을 설정을 해주는 게 제어를 전공을 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외란 관측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외란 관측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시뮬링크로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엔 하나하나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면 이거를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고 이 외란 관측기가 정말 유효하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노미널 모델링을 실제 플랜트랑 완전 똑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노미널 모델링을 실제 플랜트랑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다르게 했을 때 과연 외란 저희가 넣어주는 입력이 실제 플랜트에 넣어주는 거를 또 쫓아가는지, 또는 저희가 설계한 노미널 플랜트를 쫓아가는지, 그런 영향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외랑 관측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외랑 관측기 타임 도메인 버전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파수 도메인보다 타임 도메인에서 외랑 관측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외랑 관측기라는 친구가 외란만 관측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센싱하지 않은 힘이라든지 센싱하지 않는 유의미한 밸류를 추정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어조교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